안녕하세요, 고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자친구를 모텔에서 잡았던 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화가 나는 이별을 겪어서 사연을 풀어봅니다. 5년 전쯤 일이지만 아직도 가끔 생각을 하면 화가 엄청 날 정도로 그 상황에서 저는 참 큰 충격이었어요. 아마 은근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여자친구는 회사 일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같은 지역이 아니었고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크게 먼 거리가 아니라 만나고 싶을 땐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제 맘 같으면 같은 지역에서 일을 구해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버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직업은 캐디예요. 캐디는 직원들의 비중이 여자가 더 많았고 남자 캐디들은 소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내 커플들도 몇 있었어요. 기숙사에는 남자 직원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하긴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일이 조금 힘들다 보니 직원들끼리 의지할 수도 있는 거고 퇴근 후 다 같이 반주 겸 밥을 먹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남녀가 자주 만나다 보면 없던 감정도 생기고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참 지금 생각하면 한편으론 제 자존감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기는 하네요. 어쨌든 그날은 조금 일찍 퇴근을 해서 술을 먹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일 자체가 힘들고 겨울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벌벌 떨면서 먹는 소주가 또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었죠. 근데 그날은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그런 날 있잖아요. 왠지 오늘은 남자들이랑 술을 먹으러 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도 일부러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괜히 기분 좋게 먹는데 저 때문에 기분을 나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고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제가 먼저 연락을 했죠. 근데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몇 분 지나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술에 많이 취해 있는 그런 목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술 많이 먹었냐? 아직까지 먹고 있으면 내일 출근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말을 하고 적당히 먹고 일찍 들어가서 자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화기를 끊으려고 하는 순간 전화 수화기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저한테 들리는 겁니다.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끊었나? 끊었어? 이렇게요. 순간 머리가 멍했거든요. 처음에 저한테는 기숙사 언니들이랑 먹으러 간다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죠. 역시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남자들이랑 지금 술 먹고 있냐고. 그러니까 돌아오는 대답이 처음에는 언니들이랑 먹다가 2차 때 같이 일하는 회사 오빠들이 왔다는 이런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사실 1년 정도 그 일을 하면서 남자들이랑 먹는 일은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물론 제 기준에서는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갑자기 집중도 안 되고 하던 일도 잘 안 되는 그런 기분. 그래도 꼭 참으면서 제 할 일에 더 집중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더 흘렀을 거예요. 시간이 그때가 저녁 한 11시쯤 되었었나? 충분히 지금쯤이면 들어가야 될 텐데 들어간다는 연락이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었죠. 근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겁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했고 여전히 전화기는 꺼져 있었어요. 근데 같이 먹고 있는 언니 중 한 명을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어쩌다가 그때 연락처 교환을 했던 기억이 나서 그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전화는 꺼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소함이 울렸고 그 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죠. 미진이 전화기가 꺼져 있는데 혹시 아직 미진이랑 같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같이 있는데 잠시 화장실을 갔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미진이 오면 나한테 전화 한 통만 달라고 해줘 이렇게 말을 하고 끊었어요. 또 그렇게 1시간 정도 연락이 없길래 이제는 제 화가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언니 폰으로 연락을 했고 미진이 바꿔달라고 소리치면서 말을 하니까 미진이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필름이 거의 끊길 지경 같았거든요. 혀도 꼬이고 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어디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있는 위치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녁 11시가 늦은 밤 전 고속도로로 나갔습니다. 고속도로를 1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을 했더니 와, 그 술집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동네가 약간 시골 같은 곳이라서 술집이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술집을 가도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눈에 확 띄어요. 그래서 제가 이모한테 혹시 여기 술 먹던 젊은 사람들 없었냐고 물어보니까 이모가 하는 말이 한 30분 전쯤 나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기숙사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기숙사 앞에는 아까 저와 통화했던 언니와 그 언니의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가 불쑥 가서 미진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싸움이 끝나 보였고 제가 다가갔거든요. 그랬더니 절 보고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미진이 데리러 간다고 연락하고 왔는데 술집에 없길래 혹시나 하고 이리로 와봤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갑자기 없어져서 찾고 있다가 못 찾아서 기숙사로 돌아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너희랑 같이 술 먹지 않았냐고 하니까 머뭇머뭇거리길래 제가 빨리 말해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니까 언니가 하는 말이 아까 회사 오빠랑 편의점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다 하고 갔는데 그 뒤로 오지 않았다고, 그리고 전화를 해도 꺼져 있으니까 통화를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와, 그때부터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그 언니는 그 자리 있기 좀 그랬는지 먼저 올라갔고 저는 그 남자친구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랑 동갑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남자 대 남자다 보니까 대화가 조금 통하긴 통하더라고요. 그 남자친구가 저보고 하는 말이 내가 뭐라 할 말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제가 네가 무슨 잘못 있냐고, 괜찮다고. 근데 그 회사 동기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같이 일하는 회사 동생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하니까 별말 없이 또 가르쳐 주대요. 저는 바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고 수화음이 가기는 가는데 전화는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진짜 어디로 간지 모르냐고 하니까 자기는 정말 모른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남녀가 술 취해서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텔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대로 가기엔 뭔가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만약에 모텔에 있는 모습을 잡지 못한다면 분명히 아침에 연락이 와서 변명을 할 것이고, 그러면 에너지 소비를 할 것 같아서 그냥 오늘 무조건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 보고 들어가라고 하고 차를 타려고 하는데 내가 무조건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흥분이 조금 가라앉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그 친구를 다시 불러서 혹시 그 동생 차가 기숙사 주차장에 있는지만 같이 좀 봐달라고 물어보고 주차장에 같이 들어가서 봤습니다. 주차장이 작았기 때문에 딱 보면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는 차가 없네 이렇게 말을 했고, 제가 차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얀 색깔 차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말한 뒤에 혹시 몰라서 기숙사 주변에 주차가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주변을 이렇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들었던 그 흰색 차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건 모텔밖에 없겠구나 생각하고 모텔로 향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 동네는 약간 시골이다 보니까 모텔이 3개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다 붙어 있어요. 그렇게 저는 첫 번째 모텔로 차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보이는 주차장에는 차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다음 모텔로 가려고 하니 입구가 너무 좁아서 차를 쉽게 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길을 따라 조금 더 들어갔고 넓은 공터가 보이길래 저기서 차를 돌려야겠다 생각하고 가서 차를 돌리려고 하니까 그 뒤쪽에 주차장이 또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주차장이 앞쪽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에 아까 그 친구가 말했던 그 흰색 차가 주차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에서 내려서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앞 유리창에 보시면 보통 자기가 사는 아파트나 뭐 일 때문에 오면 회사 명함 같은 거를 놔두잖아요. 근데 그 앞 유리창에는 무슨 토목 어쩌고 하는 명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상한 느낌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 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가 궁금한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했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서 다시 가까이 가서 전화번호를
맞춰 보니까 소름 돋게도 전화번호가 일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와, 술 먹고 그것도 음주 운전까지 해서 여기 왔구나. 정말 대단하다. 분명히 술도 많이 먹었을 텐데 급하긴 급했나 보구나 싶었죠. 그렇게 저는 안내실로 갔고 직원한테 혹시 1시간 전쯤에 온 손님들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대실로 들어온 건 없고 숙박으로 들어온 게 있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혹시 몇 호인지 알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상황을 막 설명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분이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너무 딱해 보여서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것마저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저는 CCTV를 확인을 했고 화면 속에 있는 여자가 제 여자친구인 걸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이성은 잃어가고 있었고 너무 급한 마음에 엘리베이터조차 타고 싶지 않아서 계단으로 그냥 뛰어 올라갔어요. 그렇게 그 호실 앞에 도착을 했고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벨을 누르고 제 신분을 밝히면 저 같아도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문을 안 열 것 같길래 생각을 한 게 안에서 대답을 하면 카운트에서 왔다고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 정리를 다 한 다음에 벨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3번 정도 누르니까 어떤 남자가 잠에 취한 목소리로 누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때의 감정은 말로서는 표현이 안 돼요. 어쨌든 아까 생각한 것처럼 카운트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 남자가 잠시만요 이러더니 곧이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처음에 그 남자의 모습을 봤을 땐 급하게 바지만 입고 나온 그런 모습이었어요. 위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그렇게 그 남자를 밀치면서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고 제 여자친구가 알몸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 남자는 놀래서 저한테 누구냐고 물어봤었고 저는 지금 누워있는 여자 남자친구니까 건들면 나도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여자친구를 깨우기 시작했고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서 얼굴에 그냥 쳐 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놀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제 얼굴을 보고 2번 놀래더라고요. 아마 그때 저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웠을 거예요. 제가 니 여기서 뭐하냐고 제정신이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자친구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때 전 그냥 마음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일단 저 사람 먼저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말을 듣고는 그 남자 놈도 그냥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가 나가고 나니 여자친구가 저보고 여기 어떻게 왔냐고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지금 네가 나한테 할 소리냐고 이렇게 말을 했고 헤어지고 싶으면 말을 하고 헤어지면 되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나도 이런 모습까지 보면서 더 이상 너 만나고 싶지는 않다고 그나마 내 눈으로 확인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보지 못했다면 넌 끝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쳤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서야 붙잡고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렇게 나올지 몰랐나봐요. 그래서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고속도로에 차를 올렸고 그 길로 집으로 갔어요. 가는 동안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났었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을 도착을 했고 그냥은 도저히 잠을 못 잘 것 같길래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내서 한 병을 그냥 그 자리에서 원샷을 했어요. 그렇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잠이 들었나 보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부재중부터 시작해서 카카오톡이 정말 거짓말 조금 보태서 2,000통 정도가 와 있더라고요. 미안하다부터 시작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뭐 오빠 없으면 못 산다고 술김에 실수한 것 같다고 오만 핑계를 다 대길래 난 이미 마음을 접었고 니 같으면 그 상황을 보고도 웃으면서 널 볼 수 있겠냐고 잘 지내라고 어차피 그런 데서 만난 남자가 너만 볼 것 같냐고 가뜩이나 그 회사에 여자도 그렇게 많은데 니는 네 몸을 네가 함부로 굴린 거에 대해 언젠가는 대가를 치룰 거라고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참 처음에 알기 전에 의심이 갈 때는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보고 나니까 마음 정리가 훨씬 쉬웠어요. 이게 쉽다기보다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을 보고 안 힘들 수는 없겠죠. 하지만 보니까 오히려
한편으로는 더 냉정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고 SNS를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결국 그때 그 남자랑 사귀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참 과간이었어요. 근데 웃긴 게 사귀는 모습을 보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길래 니 그때 그놈이랑 사귀고 있는 거 안다고 그놈 보고 보고 싶다고 말을 하면 되지 나는 이제 네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참나 그 남자랑 헤어졌답니다. 그러면서 오빠 말대로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다네요. 네, 그럴 줄 알았다고 하고 시원하게 전화도 끊고 계속 전화가 오길래 차단까지 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을 들으니까 내심 마음속으로는 엄청 통쾌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제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은 정말 연애하면서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이런 일을 겪어보니 더 사람을 못 믿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충격만큼 많이 아팠기도 한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느낀 거지만 내가 그렇게 그때 아팠던 만큼 나는 지금 많이 성장을 했구나 이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때 그 여자와 헤어지고 지금은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헤어지길 참 잘했다는 생각까지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긴 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